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일렉트리파이드 GB70입니다. GB70 전기차는 2022년 첫 출시 후에 3년 만에 부분 변경이고요. 더욱더 커진 배터리 용량과 증가된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내외장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고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전면부에서 달라진 점을 꼽자면 저는 헤드램프를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G90을 시작으로 순차식으로 내려오는 요 MLA 마이크로 렌즈 어웨이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면서 좀 더 슬림해진 헤드라이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이는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시인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부분 변경답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에어 인테이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이 크레스트 그릴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가 돼서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B70 일렉트리파이드의 충전구는 전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이 있거든요. 요거를 꾹 누르면 전동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DC 콤보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350kW급 급속 충전 시에 10%에서 80%까지 18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4세대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충전 시간이 짧아졌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동식이기 때문에 닫을 때에도 다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고급스럽게 닫힙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신규 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 트림을 고를 때는 19인치가 들어가지만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휠이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디자인도 신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이게 뭔가 플래그십 라인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또한 안쪽에 캘리퍼 같은 경우도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급스러우면서도 고성능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인 것 같아요. 참고로 타이어 스펙은 265에 45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에서는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바로 방향 지시 등에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 범퍼 아래쪽에 들어왔거든요. 내연기관도 동일했었기 때문에 요게 호불호가 사실 좀 많았는데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동화 모델 일렉트릭 파이드도 이렇게 리어램프 쪽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 부분 변경답게 범퍼의 디자인도 아주 소폭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 달라지긴 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땐 크게 달라지진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오시면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스포일러 쪽 보조제동등에 빌트인 캠 2와 디지털 센터미러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후면으로 온 김에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요. 적재 용량은 503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 SUV다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2열 폴딩의 버튼이 아닌 레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열 폴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이라서 그런지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V12과 함께 실내 소화기 그리고 트렁크 킷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측에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내외부 V2L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12V 이런 충전 단자도 있기 때문에 이 차로 차박을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신형 GB70 전기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는데요. 1부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면서 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서는 도어 가니쉬와 센터 가니쉬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조금 색다른 게 들어가는데요. 뭔가 오밀조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빙 브러쉬드 패턴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실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입체감이 살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크리스탈 컨트롤러나 기어 레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상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이 형상이 신형 G90을 시작으로 80 라인, 드디어 70 라인까지도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광을 받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서 정말 예쁩니다. 이것만 뚝 떼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뻐요.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는 UVC 살균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암레스트를 닫으면은 이 안쪽에서 살균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이 되면 이 앞쪽에서 이렇게 불빛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형 GB70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다만 전동화 일렉트릭 파이드는 이렇게 부스트 모드가 달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스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최대 제로백이 무려 4.4초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역시나 이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형은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파노라마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요 사이에 여기다가 액자를 또 이제 꾸며놓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로 해놨는데 이게 싫으시면 없애도 돼요. 이거는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터치 타입의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패널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패널이 전반적으로 뭔가 덜컹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신형은 딱 여기 누른 부분에만 진동 형식으로 들어와서 이질감이 없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향기 큐레이트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저를 따로 놓지 않더라도 향기로운 공기를 맡을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여기 가니쉬 라인을 제외하면 사실 달라진 게 크진 않습니다. 제일 위에는 선형 방식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또 이 차량은 뱅앤올룹슨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돌비 애트모스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운드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빙 브러쉬도 패턴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트가 나옵니다. 도어 밀키웨이 패턴 무드 라이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거는 신차 공개 때 제가 봤는데 라이팅이 좀 정말 미적지근하게 들어옵니다. 뭔가 딱 티가 나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옵션 간의 차이가 40만 원 정도가 나거든요. 40만 원 아끼시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형 GB70 일렉트리파이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런데요. 현재 시승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마치 뭔가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처럼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시트 착자감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게 되면은 나파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짠! 신형 GB70 전기차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은 배터리 73%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3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형 GB70 전기차는 84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가 조금 넘거든요. 이 정도가 나오네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신형 GB70 전기차의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속 25km 정도로 방직턱 넘어볼게요. 오, 되게 컴포트한데요?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사실 GB70 자체가 중형 SUV 중에서 편안함에 가까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기차도 동일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신형은 지금 이게 20인치 휠 사양이거든요. 똑같이 편안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고르지 못한 노면이 있잖아요. 오프로드 아닙니다. 그냥 노면이 안 좋은 상태를 이렇게 지나갔을 때 잔진동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네 짝이 모두 다 다르긴 한데 전류는 33에서 35 psi, 후륜은 36에서 38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덜컹 하고 나서 이렇게 고르지도 못한 노면에서의 잔진동을 정말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팅 값이 도심 구간 있잖아요. 막히는 도로.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뭔가 편안함보다는 노면의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읽어주다 보니까 좀 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오히려 고속주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세팅 감각입니다. 자, 드디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첫 주행 감각은 원래 GB70 자체가 편안하고 안락한 차거든요. 내연기관도 동일했지만 전동화 차량 일렉트리파이드도 동일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단 전면부에 이 27인치 OLED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 2가 들어가 있는데, 빌트인 캠 2를 넣었을 경우에는 증강현실 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방의 상황을 카메라로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신형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GB70 일렉트리파이드 옵션은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파퓰러 팩에 뱅앤올룹슨, 그리고 빌트인 캠 2, 파노라마 선루프, 다양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은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7,5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숙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 라인업은 이 도어 실링 마감을 아주 쫀쫀하게 잘 해놔요. 그래서 완전히 윈도우가 닫혔을 때 스르륵 하고 부드럽게 닫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풍자름을 막아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GB70 전기차는 기본 트림부터 이 옆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 유입이 비교적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거든요. 이게 외부 소음 유입이 GB70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이 파워트레인에서 오는 자잘한 진동과 소음들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비교적 실내 방음은 무난한 편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과 옵션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이제 주파수로 반대로 쏴줘서 운전자가 조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 노면과 마찰되면서 오는 이런 타이어의 소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교적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형 GB70 전기차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이즌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헤리티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끄고 다닌 상태이고요. 여기서 호라이즌 모드 한번 켜볼게요. 어떠세요? 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헤리티지 모드입니다. 이게 헤리티지 모드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게, 내연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들 있잖아요. 아니면 엔진음이라든지 배기음, 이런 것들을 조금 녹여서 만든 사운드라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진짜 이 파워트레인에서 느껴지는 이 엔진의 질감들이 살짝은 녹아 있습니다. 진짜 엔진음은 아니고 뭔가 좀 이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중간 단계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저는 호라이즌 모드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호라이즌 모드로 바꾸고 엑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GB70 전기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입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서스펜션부터 스티어링 휠, 그리고 구동 모터까지 연동이 되면서 좀 더 파워풀한 성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구동력 미쳤어! 오! 이거 진짜 잘 나간다 이거. 야, 근데 이게 지금 4륜구동 시스템이거든요. 보통의 4륜구동 시스템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GB70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렇게 엑셀을 밟음과 동시에 파워풀하게 구동이 되면서 엄청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파워풀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은 서스펜션 시스템이라든지 부품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GB70 일렉트릭 파이드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489의 71.4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실제로 밟았을 때에도 비슷합니다. 출력이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GB70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일렉트릭 파이드만 가져가는 옵션이 또 따로 있는데요. 여기 스티어링이라 보시면은 부스트라고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고성능 하이엔드 브랜드 있잖아요. 뭐 마세라티라든지 뭐 페라리 아니면 람보르기니 이런 차량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든지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근데 GB70은 부스트 모드입니다. 요걸 눌렀을 경우에 최대 출력을 뿜어내면서 제로백이 무려 4.4초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스트 모드 한번 가볼까요? 벌써 설렙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부스트 모드 쏴보겠습니다. 우와! 와, 오버부스트가 되면서 와, RPM 게이지를 쑥 하고 쏘줍니다. 야, 이거 출력 미쳐버렸어. 우와, 출력이 장난 아니에요. 대박 사건. 우와. 여기서 저는 VGS 가상 변속 시스템까지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VGS 해놓고 부스트 모드 쓰고 업시프트 으악! 오! 지금 다운시프트 됐어요.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미쳐버렸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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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완전 고성능이에요. 이거 대박. GB70 일렉트릭 파이드는 뭐 스탠다드, 뭐 퍼포먼스 이런 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GB70 단일입니다. 근데 단일 트림부터 스포츠 성향이 굉장히 짙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스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다른 차를 탄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큰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좁은 구간의 유턴 존에 진입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스티어링 모드만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360도 어라운드 들어가 있고요. 좌우 뷰는 물론이고 바퀴, 앞바퀴와 뒷바퀴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증강현실 내비도 켜놓고 또 깜빡이를 켜놔가지고 이 리어뷰까지 같이 보여주니까 뭔가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고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줘서 차를 탔다는 느낌보다 뭔가 좀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에 회전이 되는지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반경은 노멀입니다. 중간이에요. 지금 이 차량이 전장이 4,700mm가 조금 넘거든요.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인 거죠. 이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하고 거의 비슷한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드라이브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 기어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조금 뭔가 기어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핸들의 무게감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가볍거든요, 핸들 무게감이.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뭔가 묵직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향 시스템 자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지만 무게감에서 오는 신뢰도가 좀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GB70 일렉트릭 파이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휠 사양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속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야, 이거 코너를 감아 돌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리고 이게 4륜 구동 시스템이긴 하지만 후륜 기반이라서 후륜에서 오는 구동력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너에서는 거의 정직한 5대5 아니면은 한 6대4 그 정도의 구동력을 보여줘서 그런지 와, 약간의 기분 좋은 오버스티어가 나면서 코너링 능력이 생각보다 출중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롤링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생각보다 날렵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오, 많이 날렵해졌는데요? 이게 핸들을 기울이고 나서 좌우에서 오는 밸런스가 딱 잘 맞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측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딱 틀었을 때 약한 롤링이 사실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이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팅값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또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하체의 접지력이 좋다라고 할까요? 요거는 이제 PE 시스템, 이 배터리가 하부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게중심 이동이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어서 급 조향을 했을 때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좌측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차간거리 조절은 물론이고 최신 ADA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내비 기반이긴 하지만 진출입로나 곡선 구간, 빠지는 구간 이런 데에도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방에 HUD도 있는데 HUD도 연동이 돼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표기해주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구간 단속 구간이거든요. 요랬을 때 내 차의 평균 속도도 HUD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선인지 점선인지 앞차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표기를 해주고 있어서 편리해요.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게 차선 변경 보조까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선 변경 한번 해볼게요. 깜빡이 틀고 손을 얹어 놓겠습니다. 오, HUD로 이렇게 라임 색깔로 포인트를 주면서 아주 스무스하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 직접 감지, 그러니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토크 방식이 아니거든요. 살짝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ADAS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신형 GB70 전기차는 횡풍 제어 안전 모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에서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이 흔들리는 것도 약간 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고속도로 바디모션 제어가 추가가 되어서 훨씬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64%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9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 완충했을 경우에는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23km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00km 후반대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이는 연비 주행을 좀 더 잘 하게 된다면 500km까지도 너끈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충전을 해서 리셋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제가 이틀간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막히는 도로 4, 고속도로 6대4 요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전비가 4.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인치 기준으로 복합 전비가 4.5km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오늘 VGS 쓰고 부스터 버튼 누르고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했을 때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상보다 훨씬 더 전비가 잘 나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제네시스 GB70 전기차 신형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자세히 느껴볼게요. 현재 시승 차량은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그럼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속 25km 정도입니다. 굉장히 안락한데요? 한 번 더 느껴볼게요. 이야, 방지턱 구간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실크로드에 가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이거 봐요. 이게 고저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전개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죠. 한 번 더. 야, 이런 둔턱 구간에서는 오히려 충격의 감쇄량이라든지 하체에서 이런 불규칙한 노면의 진동들을 걸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GB70 전기차는 원래는 전륜에만 하이드로 부시가 들어갔었는데요. 신형은 후륜에까지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한번 턱 넘고 나서 이게 하이드로 부시가 유체를 사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은데요. 그래서 방금처럼 맨홀 구간을 가나 방지턱 구간을 가나 나름 고름, 평균적인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봐도 편안하죠.
그리고 신형은 이 뒤쪽에 후륜 쪽에 PE 시스템의 마운트 부싱을 최적화해서 주행 중에 울려 퍼지는 진동들을 많이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과거 GB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체가 안락하고 폭신하고 좀 컴포트하다 보니까 편안하긴 했는데 잔여 진동이 좀 많이 남는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2열은 오래 타면은 살짝 멀미가 날까 말까 날락말락 하는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은 확실히 이런 잔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20인치 휠이 껴져 있는 차량을 타고 있긴 했지만 일단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시면은 19인치가 들어갑니다. 휠이 작아지면 타이어 편평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좀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안락하게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잔진동은 신형에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되는데 최대로 누웠을 때 이렇게까지 눕혀지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자, 이렇게 GB70 전기차를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GMP 전동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전면부에 22리터의 프렁크가 존재합니다. 충전기 정도 좀 테트리스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나올 것 같고요. GB70 전기차의 에어백은 8개,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 89.6점으로 1등급, IH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흡차음제 도입이 전면부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실내 정숙도를 조금 챙겼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의 신형 GB70 전기차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주행 가는 거리와 함께 편의 옵션들이 상당히 편안했고요. 특히나 하체 감각이 럭셔리 전동화 SUV다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은 7,530만 원부터 시작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약 189만 원이 상승이 되었고요. 또 보조금 50% 구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 실구매가는 7천만 원 초반대가 됩니다. 럭셔리 패밀리 전동화 SUV 중에서 이 정도 가격대면 사실 괜찮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